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75의 성형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싸늘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창밖에는 4월의 벚꽃이 한창이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유리창에 가볍게 달라붙었다가 떨어졌다. 그 장면은 어쩐지 너무 아름다워서 75세의 이명수는 잠시 자식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꽃은 해마다 이렇게 피는데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그 꽃처럼 마음껏 피어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명순의 막내딸 정아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팔짱을 꼈다. 38, 아직 제 엄마 얼굴에 주름 하나 생기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이였다. 큰아들 민호는 그보다 조금 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둘이서 짜고 온 게 분명했다. 현관 앞에 나란히 신발 2켤레가 놓인 걸 보고 명수는 이미 짐작했었다. 성형외과 상담 예약까지 다 잡아놓으셨대요. 오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맞게 사셔야죠. 그게 더 자연스럽고 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품이. 명수는 그 단어를 혀 안에서 한번 굴려보았다. 품이 있게, 나이에 맞게.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어온 말인가. 남편 뒷바라지할 때도, 자식들 키울 때도, 동네 경조사마다 빠짐없이 나타나 부조금 봉투 들고 다닐 때도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품이 있게, 수수하게, 나이답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집 거실 어딘가에 켜켜이 눌러앉아 있는 것 같았다. 명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녀가 성형을 처음 마음먹은 건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다. 23적 동네 사진관에서 결혼 앞사진을 찍던 날이었다. 사진사가 폴라로이드 현상지를 건네며 눈두덩이 좀 더 또렷했으면 더 예쁘게 나왔을 텐데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명수는 그 말을 웃으며 흘려보냈지만 사진을 받아들고 집에 오는 길 내내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살림이 쌓여가면서 그 작은 소원은 마음 깊숙한 곳에 조용히 가라앉아 버렸다. 남편 이종만이 세상을 떠난 건 명순이 69이던 해 겨울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아침이 시작되었다. 밥을 짓는 게 의미 없고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고 꽃집 앞을 지나다가도 저 꽃을 누가 좋아할까 같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5년을 그렇게 보냈다. 자식들이 가끔 들여다보고 손주들이 방학이면 왔다 갔다. 그리고 명수는 혼자 남겨진 저녁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늘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다. 입가에 팔자주름이 깊어졌다. 누군가는 그게 세월의 훈장이라 했지만 명순에게 그 거울 속 얼굴은 그냥 낯선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저게 이명순인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내 얼굴 한번 가져보지 못했구나. 그날 밤 명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검색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 명순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발신인은 큰 며느리 수진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어머니, 혹시 성형 알아보고 계세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아한테서 전화가 왔고 또 그 다음 날 민호가 직접 차를 몰고 나타났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다. 거기서 이미 사흘 동안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명수는 그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지 않았다. 자식들끼리 엄마 뒷담화를 나누고 어떻게 설득할지를 의논하고 누가 먼저 말 꺼낼지를 정해두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큰 며느리가 결국 말을 흘린 것이었다. 명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웃음이 나왔다. 서글프거나 화가 나기 전에 먼저 쓴웃음이 나왔다. 내가 아직도 이 집에서 그런 존재구나. 논의의 대상은 되어도 논의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실에서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진짜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나이에 전신마취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합병증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명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민호야, 나 15에 처음 밥 짓기 시작했어. 23에 시집와서 살림하고 너희 셋 낳고 아버지 병원 5번 입원시키는 동안 손 한 번 떨지 않고 다 챙겼잖아.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니?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그래. 없었어. 그런데 지금 엄마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 하나 생겼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정아가 눈물이 글썽한 채로 끼어들었다. 엄마, 이상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아야. 명순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딸의 말을 끊었다. 니들 걱정은 고마워. 근데 내 몸 주인은 나야. 그건 75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 명순이 처음 강남의 성형외과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접수 직원이 잠깐 멈칫하는 걸 느꼈다. 아마도 이 나이에 혼자 온 환자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상담 의사는 달랐다. 40대 초반의 여성 원장이었는데 명순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군더더기 없이 설명했다. 2026년 현재 국내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60대 이상 시니어 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15%를 넘어섰다. 리프팅 시술, 눈 재수술, 지방이식 등이 주를 이루며 시니어 전문 성형외과까지 생겨날 정도로 수요가 높아졌다. 전신마취 없이 국소마취로 진행하는 눈매 교정술과 자연유래, 필러 시술은 70대 고령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원장은 명순에게 이중 검사 과정을 설명했다. 혈압, 혈당, 심장 기능 등을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국소마취 하에 눈꺼풀 수술과 팔자주름 필러 시술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어머님처럼 피부 탄력이 유지된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분들이 수술 후에 만족도가 가장 높거든요. 명수는 상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남 대로변의 봄나무들이 연초록 잎을 막 틔우고 있었다. 상담 내내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다. 이게 설레는 건지 두려운 건지 아직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아마 둘 다일 것이었다. 예약 날짜를 잡는 순간 명수는 생각했다. 23세 사진관 앞에서 버스를 탔던 그 저녁. 창에 비치던 내 얼굴. 그 얼굴에게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오래 기다렸지? 이제 갈게. 수술 전날 밤 명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웠다가 다시 켜고 앉았다가를 반복했다. 남편이 쓰던 베개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명수는 그 베개를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영감, 나 내일 수술해. 웃지 마. 오래 생각한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다.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얼굴로 살고 싶어서야. 그게 뭐가 나빠.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혼자 택시를 불렀다.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병원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끈을 고쳐 매었다. 소독약 냄새와 봄볕이 뒤섞인 복도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반가웠다. 이명수는 75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한 하루를 시작했다. 수술실 침대에 누웠을 때 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물론 혈압이 약간 올랐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2번 감았고 의사가 천천히 숨 쉬세요 하고 말했다. 국소마취 주사가 눈꺼풀 가장자리로 들어올 때는 따끔함보다 묘한 감각이 먼저였다. 얼굴의 일부가 잠들어가는 느낌. 그러면서도 의식은 멀쩡하게 깨어 있어서 명수는 수술 내내 천장에 형광등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의사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손끝에 진동이 느껴졌다. 50년 전 사진관 앞에서 버스를 탔던 날의 기억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올라왔다. 수술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눈꺼풀 처짐 교정과 팔자주름 자연유래 필러 시술 2가지였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시술들은 70대 이상 고령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행되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시술에 속했다. 회복실에 옮겨졌을 때 눈 주위에 거즈가 감겨 있었다. 간호사가 시원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고 명수는 그걸 받아 마시며 천천히 호흡했다.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사실이었다. 불편함보다 이상한 안도감이 먼저 왔다. 내가 해냈다는 것.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것. 거즈에 가려진 눈으로 명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회복하는 열흘이 명순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드라마틱했다. 붓기는 생각보다 심했다. 처음 이틀은 눈 주위가 퉁퉁 부어서 거울을 보기가 무서웠다. 냉찜질팩을 수시로 바꾸고 지시대로 엎드리지 않고 염분이 있는 음식을 삼갔다. 셋째 날에는 민호가 불쑥 찾아왔다. 명순이 수술을 강행했다는 걸 큰며느리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이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엄마, 들어와.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 엄마의 부어오른 눈두덩을 보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하는 것이 역력했다. 아프지는 않아요? 좀 불편하긴 해. 근데 괜찮아. 엄마가 왜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명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쪽이 짠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이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민호야. 네가 말렸겠지. 그 에너지 서로 쓰기 싫었어. 그래도 내가 아프면 바로 연락했을 거야. 근데 안 아팠잖아. 민호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딘가 작아진 것처럼 보였다. 맛있는 거 사왔어요. 두부랑 미역국이요. 짠 거 안 된다고 하니까. 명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미역국? 이 아이가 아직도 엄마 생일만 되면 미역국 끓이려고 기억해두는 아이였다. 어쩔 수 없이 웃음이 나왔다. 고마워, 아들.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건 일주일이 지나면서였다. 처음에는 눈 주위가 여전히 불그레했다. 그런데 열흘이 되던 날 아침 명수는 거울 앞에 섰다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달랐다. 확연히 달랐다. 눈이 더 또렷해졌다. 처졌던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눈동자가 훨씬 크고 또렷하게 보였다. 팔자주름도 유하게 펴졌다. 얼굴 전체가 몇 년은 젊어 보였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명순이 거울을 보며 가장 먼저 느낀 건 예뻐졌다가 아니었다. 낯설다는 느낌도 아니었다. 반갑다. 그거였다. 마치 오래전에 어딘가에 두고 온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원했던 내 얼굴이 이렇구나. 이게 나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명수는 거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아마도 해방이라는 게 이런 것일 터였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자세였다. 명수는 오랫동안 어딜 가나 몸을 약간 움츠렸다.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안으로 굽었고 거울이 있어도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수술 후 처음 미용실에 갔을 때 명수는 샴푸대에 누우면서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미용사 손길을 받으면서 고개를 들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눈이 마주쳤다. 거울 속 그 눈이 웃고 있었다. 미용실 원장 은주가 눈치를 채고 물었다. 은주는 명순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동네에서 손님 머리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빨랐다. 어머, 사장님. 오늘 뭔가 다른데요? 혹시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이요? 아니, 그냥 있었는데. 아닌데.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표정이 다르세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눈이랑 주름 좀 손봤어요. 은주가 잠깐 멈추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어머, 잘하셨다.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생기가 넘치세요.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이 명순의 가슴에 제대로 박혔다.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생기가 넘친다. 그게 더 좋은 거다. 그렇다. 명순이 원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젊어지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얼굴로 살고 싶었던 것이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왔다. 명수는 동네 화장품 가게에 가서 처음으로 립스틱을 골랐다. 50년 만의 립스틱이었다. 아주 연한 로즈빛이었는데 바르고 나서 거울을 보니 자기 자신에게 새삼 인사를 하고 싶어졌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모르는 아주머니한테서 어디서 뭐 했냐는 말을 들었다. 명수는 웃으며 말했다. 성형했어요. 상대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걸 보면서 명수는 생각했다. 이게 별건가?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 나는 했고 좋고 그게 전부인데. 며칠 후에는 오랜 친구 옥분이한테 연락이 왔다.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한 사람이었다. 옥분은 명순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꾼 걸 보고 단번에 알아챘다. 이명순, 너 뭐 했어? 사진 완전 달라졌는데. 눈이랑 주름. 전화기 너머로 옥분의 탄성이 들렸다. 야, 어디서 했어? 나도 알려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기막혔다. 나 사실 오래됐어. 한 20년 됐나?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했잖아. 근데 네가 했다니까 나도 용기가 생기네. 명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실감했다. 내가 한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나이에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무렵 명순의 일상에 아주 엉뚱한 사건이 하나 끼어들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였다. 항상 같은 시간에 운동복 차림으로 내려가는 7층 남자와 마주쳤다. 이름은 모르지만 가끔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였다. 70대 초반은 되어 보이는 남자로 키가 훤칠하고 머리는 은발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네요. 명순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남자는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눈에 온기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운동 새로 시작하셨어요? 명순이 잠깐 웃었다. 아니요, 수술 좀 했어요. 남자가 잠시 표정을 고쳤다. 뭔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은 듯 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리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남자는 먼저 내렸다.
명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혼자 씩 웃었다. 75의 엘리베이터에서 칭찬을 들을 줄이야.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무렵 소문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다. 이명순이 성형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진 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처음엔 미용실을 통해 퍼졌다. 은주가 고의로 떠벌린 건 아니었지만 미용실이란 원래 그런 곳이었다. 누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드라이어 소리에 섞여 떠돌다가 어느 순간 동네 경로당 화투판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었다. 처음에 반응은 둘로 갈렸다. 그 나이에 70년 묵은 자존심이라도 찾겠다는 거 아이겠어. 라며 박수를 치는 편이 있었고 노인이 단정이 있어야지 무슨 성형이냐며 혀를 차는 편이 있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박옥자였다. 박옥자는 명순과 같은 단지 백사동에 사는 여자였다. 나이는 명순보다 3살 아래인 72로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입주민 중 한 명이었다. 경로당에서 회장 자리를 15년째 지키고 있었고 아파트 부녀의 임원이자 단지 내 모든 소문이 발신지였다. 박옥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틀 안에 단지 전체에 퍼졌다. 그것도 반드시 더 과장되어서 이명순 씨 봤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이랑 뭐 다 고쳤나 봐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자식들한테 받아서 쓴 거지. 자식들도 참 그런 걸 허락을 해줘요? 박옥자의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다. 노인답게 살아야지. 주름 하나 없으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90까지 사셨는데 한 번도 그런 거 하셨나? 그냥 단정하게 사셨지. 이 이야기들이 명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리 없었다. 작은 아파트 단지는 비밀이 없었다. 경로당 화투패를 같이 치던 친구를 통해 마트 계산대 앞줄에서 들은 말 한마디를 통해 결국 다 명순한테 흘러들었다. 명순은 처음엔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남이야 뭐라 하건. 근데 문제는 박옥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옥자가 진짜 건드린 것은 7층 남자 이야기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그 남자. 이름은 72세의 강철호였다. 퇴직한 중학교 교장 출신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7층에서 살고 있었다. 동네에서는 이분 저분이 먼저 말을 붙여보려다가 번번이 무뚝뚝한 태도에 물러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단지 내에서 과묵하고 멀찍이 있는 남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강철호가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이명순과 같이 걷는 걸 누군가가 목격했다. 정확히는 나란히 걸은 게 아니었다. 강철호가 먼저 산책을 하고 있었고 명순이 마트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고 잠깐 인사를 나누다가 방향이 같아서 잠시 나란히 걷게 된 것이었다. 5분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박옥자의 눈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날 저녁부터 박옥자의 단톡방이 불났다. 이명순 씨가 강 교장 선생님한테 들이댄대요. 성형하고 나서 달라졌나 봐요. 나이 드신 분이 참. 그 메시지가 다시 다른 단톡방으로 복사되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다. 명수는 그 메시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흘 후에 친구 옥분이한테 전화가 왔다. 이명순, 너 강 교장이랑 사귀어? 뭐? 단톡방에 도는 말이 있어. 성형하고 나서 들이댄다는 둥. 나이 먹고 무슨 연애냐는 둥. 명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지막하게 말했다. 옥분아, 나 그 양반이랑 마트 가다가 우연히 5분 같이 걸었어. 그게 전부야. 알아. 나는 알아. 근데 박옥자 입이 원래. 오케이. 명순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이 감정이 뭔지는 명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오래되고 깊숙한 무언가가 건드려진 느낌이었다. 강철호는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사흘 뒤 엘리베이터에서 명순을 만나자 먼저 말을 꺼냈다. 민망하게 됐군요. 명순이 그를 쳐다보았다. 저도 들었어요. 말이 이상하게 퍼진 것 같더군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게 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강철호가 잠깐 창밖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이 기회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커피 한 잔 아니면 산책 한번. 소문대로 해버리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다. 70이 넘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이야. 용감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오래 혼자 살다 보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명수는 내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커피는요, 제가 좋은데 알아요. 다음에 한번 가요. 강철호가 처음으로 웃었다.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미소였다. 한편 명순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친구 옥분이가 성형외과를 다녀왔다는 것이었다. 명순이 소개해준 곳이 아니라 자기가 따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다녀왔다.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이었다.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린 옥분의 목소리는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떨렸다. 나 오늘 수술했어. 이명순, 나 오늘 수술했다고. 어머, 어때? 아프지는 않아? 얼얼해. 근데 기분이 묘하게 좋아. 뭔가 해냈다는 느낌? 명수는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었다. 그거야. 정확히 그거야. 예뻐진 게 먼저가 아니라 해냈다는 게 먼저야.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그 감각. 그 이후로 명순의 주변에서 조용조용 비슷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자주 보던 70대 초반 여성이 어느 날 짧은 헤어로 바꾸고 나타나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말했다. 경로당에서 50년째 화투만 치던 친구가 갑자기 요가를 등록했다. 그리고 한 명은 50년 넘게 입지 않았던 붉은 계열 옷을 샀다. 이명순 씨 덕분에 나도 용기가 났어라며. 명순은 자신이 무언가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하게 이 나이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내뿜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무렵 뜻밖의 연락 하나가 왔다. 발신인은 실버스타 에이전시라는 곳이었다. 시니어 모델 및 인플루언서 에이전시였다. 담당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목소리가 밝고 조심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이명순 선생님. 혹시 시니어 모델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지인분들 사이에서 공유되다가 저희 쪽에 닿았거든요. 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기 있고 기품이 느껴지셔서요. 명수는 전화를 받은 채로 한참을 말을 못했다. 시니어 모델. 내가 75세. 죄송한데 혹시 잘못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명순 선생님 맞으세요. 요즘 시니어 모델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광고, 잡지, 브랜드 룩북까지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명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아카시아 향기가 올라왔다. 시니어 모델이라니. 나이에 맞게 수수하게 품위 있게 살라던 그 말들이 갑자기 아주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에이전시 미팅은 강남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담당 매니저 김서연은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깔끔한 흰 셔츠에 베이지 팬츠, 태블릿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명순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좋으세요. 명수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사실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주문에 집중한 것이었다. 서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실버스타 에이전시는 2022년에 설립된 시니어 전문 모델 에이전시로 소속 모델의 평균 연령이 66이었다. 2026년 현재 국내 시니어 모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보험사, 제약회사, 그리고 패션 브랜드까지 60대 이상 모델을 기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MZ세대가 주도하던 광고 시장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빠르게 시니어 소비층을 주요 타깃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실버 소비층의 구매력이 전체 소비의 40%를 넘어선다는 통계가 이미 여러 경제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었다. 선생님처럼 기품 있으면서도 생기 넘치는 분이 저희가 정말 찾고 있던 유형이에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이를 온몸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시잖아요. 명수는 화면에 나온 다른 시니어 모델들의 사진을 보았다. 은발이 아름다운 여성, 웃음선이 깊게 파인 남성 걷는 자세 하나로도 이야기가 느껴지는 사람들. 명수는 그 얼굴들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저 사람들도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나이에 맞게라는 말을 들어봤겠지. 그런데도 저기 서 있구나. 한번 해볼게요. 서연이 눈을 반짝였다. 진짜요? 선생님, 근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나이가 많은 게 이쪽에서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75이에요. 서연이 주저없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 소속 모델 중에 81 되신 분도 있어요. 지금 보험 광고 3편 찍으셨고 이번 달에 잡지 화보도 나와요. 나이가 많은 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그 연륜이 화면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첫 촬영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 한중견 제약회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였다. 카탈로그와 온라인 배너에 쓰일 이미지였는데 촬영 콘셉트는 활동적이고 당당한 시니어였다. 명수는 촬영날 새벽에 눈이 떠졌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부엌에 나와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명수는 솔직히 압도되었다. 조명 장비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보조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30분째 누군가의 얼굴을 다듬고 있었다. 명순을 위한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도 따로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붓을 들기 전에 명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베이스가 정말 좋으세요. 덜 해드리는 게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뭉클했다. 덜 해도 된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 촬영이 시작되자 감독이 포즈를 안내했다. 정면, 측면, 걷는 모습, 앉은 모습. 처음엔 어색해서 몸이 굳었다. 웃는 게 어색하고 카메라를 어디 봐야 하는지도 몰라서 눈이 자꾸 흔들렸다. 감독이 여러 번 좋아요. 한 번 더를 반복했다. 그러다 12번째인가 13번째 컷이었다. 감독이 자연스럽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면서 웃어보세요라고 했다. 명수는 그 순간 강철호를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웃었을 때의 그 미소를. 그러자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그거예요. 바로 그 표정이에요. 감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태프들이 웅성거렸다. 모니터를 보던 에이전시 담당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촬영 후 모니터 사진을 처음 본 순간 명수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거기 있는 사람이 자신이었다. 나이도 주름도 흰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는 눈빛.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눈빛. 명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이 처음으로 낯설지 않았다.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그런데 그 촬영 사진이 온라인에 게재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다. 박옥자가 그 광고 이미지를 캡처해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앱에 올렸다. 거기에 달린 제목은 이랬다. 우리 아파트 분이 광고 찍었대요. 그 나이에 대단하죠? 그런데 성형하고 나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히읗히읗. 원래 얼굴도 아닌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찬반이 섞였다. 대단하세요. 보기 좋네요. 와, 원래 얼굴도 아닌데 광고까지. 시니어가 성형은 좀 이 뒤섞였다. 문제는 그 게시물이 단지 커뮤니티를 넘어 SNS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스크린샷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순식간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다. 내용은 천차만별이었지만 명순의 이름과 나이와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공개 공간에서 소비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혹시 SNS에서 선생님 관련 게시물 보셨어요? 네, 봤어요. 혹시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저희도 바로 확인하고 있는데. 명순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나는요. 그 댓글 다 읽었어요. 나쁜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게 좋은 댓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요. 그리고 저한테 상처가 되는 댓글은요. 정작 그걸 쓴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있는 사람들인지가 느껴져요. 자기도 누군가한테 나이에 맞게라는 말 들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서연이 잠시 말을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면 이렇게 돼요. 덜 흔들려요. 하지만 명순이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있는 그 방에서 조금은 떨렸다. 그건 솔직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박옥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그 게시물이 불쾌하고 그 안에 담긴 의도가 차갑게 느껴졌다. 명수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냥 내버려 두기.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나. 그리고 그날 저녁 강철호가 문자를 보내왔다. 봤어요. 괜찮으면 내일 커피 한잔 합시다. 할 말이 있어요. 명수는 그 문자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11시요. 단지 앞 카페에서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사람은 소문이 나도록 내 편이구나. 카페는 단지 정문 바로 앞 골목에 있는 작은 곳이었다. 명순이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를 잡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약간 차가웠다. 이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건지 스스로도 좀 우스웠다. 강철호가 11시 정각에 들어왔다. 연회색 셔츠에 짙은 남색 재킷을 걸쳤다. 단정했다. 명순이 일어서려 하자 손을 들어 막았다. 앉아 계세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둘 다 같은 걸 마시는 게 괜히 명순을 웃게 했다. 보셨죠? 그 게시물. 네.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강철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명순이 그를 바라보았다.
박옥자 씨가 올린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 글 쓰는 버릇이 있어서 문체를 알거든요. 예전에도 단지 내 다른 분 관련해서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요? 이번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강철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명순 씨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이니까.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런 글이 올라오면 불쾌하잖아요. 당연히요. 제가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커뮤니티 앱에 타인의 얼굴과 이름을 동의 없이 올리는 건 규정 위반이거든요. 이미 게시물은 내려갔어요. 명순이 잠깐 눈을 크게 떴다. 그걸 강 선생님이 하셨어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담긴 것들이 많았다. 명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필요했다. 50년 넘게 살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 게 언제였더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건 잘 없었다. 자식들도 사실 막은 적은 있어도 나서서 지켜준 적은 드물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아니요, 진짜로요.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게시물이 내려간 다음 날 박옥자가 직접 명순에게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가 났고 문을 열었더니 박옥자가 서 있었다.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다. 명순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상황을 바로 읽었다.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따지러 온 것이었다. 이명순 씨, 관리소장한테 민원 넣은 거 맞아요? 저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7층 강 씨가요? 두 분이 요즘 친하게 지내시는 거 맞죠? 명수는 잠시 박옥자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기를 바라는 걸까? 아니면 내가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걸까? 박옥자 씨, 들어오세요. 박옥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명순이 물을 한 잔 내어놓고 자리에 앉았다. 조용하고 이상하게 느긋했다. 제 얼굴 사진을 저한테 동의도 없이 커뮤니티에 올리셨잖아요. 그건 그냥 단지 소식 공유한 거예요. 박옥자 씨, 명순이 나지막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제가 성형했다는 거, 광고 찍었다는 거, 강 선생님이랑 커피 마셨다는 거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박옥자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옥자가 입을 열었다. 그 나이에 성형은 좀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그런 거 하면 꼴불견이에요. 명수는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어쩐지 슬프게 느껴졌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자신한테도 적용되고 있을 텐데. 박옥자 씨, 명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래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는 거. 박옥자가 멈칫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던 것 같았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형하겠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그랬어요. 나이에 맞게 사세요. 품위 있게. 근데 그 말 들을 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무섭다는 거였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됐구나 싶어서. 그 무서움이 진짜 내 안에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심어놓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박옥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옥자 씨도 누군가한테 그 말 들어봤을 것 같아서요. 나이에 맞게, 수수하게, 꼴불견 소리 듣지 말라고. 그 말이 쌓여서 지금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긴 침묵이 흘렀다. 박옥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얼굴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명수는 그걸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박옥자가 일어서며 작게 말했다. 게시물은 내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옥자가 돌아간 뒤 명수는 혼자 창가에 앉았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앞 가로수가 짙은 녹음을 만들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갔다. 강아지를 끌고 가는 노인, 뛰어가는 어린아이, 이어폰을 꽂고 걷는 젊은이. 명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그리고 2달 후 실버스타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서연이 직접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다. 뭔가 큰 소식이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연 외에도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명함을 내밀었다.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의 시니어 라인 담당 디렉터였다. 이명순 선생님, 저희가 이번 가을 겨울 시즌 시니어 라인 런칭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메인 모델로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명수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메인 모델, 캠페인, 이 말들이 자신과 연결되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혹시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디렉터가 웃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시니어 모델분들을 검토했는데 선생님 이미지가 저희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가장 잘 맞아요. 단순히 젊어 보이거나 세련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주는 에너지, 그게 느껴지시거든요. 명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 어쩌면 이제야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하겠습니다. 캠페인 촬영은 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과 근대 건축물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12시간짜리 대규모 촬영이었다. 명수는 그날 하루 동안 6가지 옷을 갈아입었다. 캐주얼한 린넨 재킷부터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까지. 촬영 도중 스태프가 명순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쉬세요. 피곤하시죠? 아니요. 오히려 신나요. 사실이었다. 피곤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피곤한데도 신났다. 이 느낌이 뭔지 명수는 오래 생각했다. 그러다 알았다.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의 피로구나. 해야 해서 하는 일과는 다른 종류의 피로. 광고가 공개된 건 그해 9월이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스크린, 백화점 디지털 사이니지에 이명순의 얼굴이 등장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가볍게 날리고 눈이 또렷하고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있는 사진이었다. 카피 문구는 단순했다. 나는 지금도 한창이다. 그 광고를 보고 SNS에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70대 모델이다라는 정보 공유였다. 그 다음엔 얼굴에서 살아온 이야기가 보인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가장 많이 공유된 댓글은 이것이었다. 우리 엄마 나이인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연이 전화로 알려줬을 때 명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국자를 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얼굴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강철호가 찾아왔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명순이 문을 열자 그가 말했다. 축하해요. 광고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지하철에서요. 2호선 타고 가다가 스크린에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왜요? 엘리베이터에서 본 얼굴이랑 똑같아서요. 꾸민 게 아니라 그냥 본인 그대로여서. 명순이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된장찌개 있어요. 강철호가 가볍게 웃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강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순 씨,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명순이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으며 잠시 생각했다. 앞으로? 75이 된 내가 앞으로.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뭔데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가장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강철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가을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단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산책 나온 사람들 실루엣이 창에 비쳤다. 명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오래 살았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나로 사는 건 이제부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75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명순에게 연락이 왔다. 박옥자가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이명순 씨, 나 요가 등록했어요. 사실 오래 하고 싶었어요. 명수는 그 문자를 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답장을 보냈다. 잘하셨어요. 어때요?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도 좋아요. 명순이 소파에 앉아서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이 나이 또래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내 몸의 주인은 나. 그 말은 사실 이명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봄꽃처럼 때가 되면 피어난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